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아분열 성격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아분열 성격 장애는 사실은 분열성 성격 장애와 분열형 성격 장애가 있지만 그냥 분열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자아분열 성격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특히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있는 것만 좋아하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회피적 성격 장애는 대인관계를 맺고 싶지만 회피하는 자아분열 성격 장애인 사람들은 대인관계 자체 맺는 거를 아예 관심이 없어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만의 성에 들어가서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아분열 성격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 자체가 없고요. 항상 고독한 행동만 선택합니다. 그냥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행동만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즐거운 활동이 없어요. 별로 감정을 느끼지, 이 사람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감정이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고요. 친한 친구도 없고 다른 사람이 비평을 하든 칭찬을 하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착도 거부하고 되게 차갑고요. 대인관계에서 마치 블랙홀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도 불만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욕구도 그다지 없고, 약간 좀 감정이 완전히 그냥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그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 느끼거나 표현하는 거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왜 그 감정을 느끼는 뇌가 아믹달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 아믹달라가 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이즈도 작고 감정 자체를 아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믹달라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성장 배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요, 어렸을 때 특히 태어나서 3살 이전에 정서적인 그런 자극을 밟지 못한 경우에, 그러니까 엄마하고 애착이 형성된다든지, 뭐 누군가 따뜻하게 감정 표현을 하게, 우리 애기가 이래서 슬프구나, 이래서 이거 너무 좋다, 기쁘다, 이렇게 감정적인 어떤 자극을 받지 못한 경우, 3살 정도까지 이 감정을 느끼는 이 뉴런이 발달되지 못하고 이 브레인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잘 못 느끼고 감정이 또 마비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누군가 자기를 1차적으로 양육해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혼자 자라는 경우 많이 있고요. 엄마하고의 애착이 형성이 잘 안 된 경우, 그리고 또 정서적인 관심, 애정 결핍,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자아분열 성격 장애의 어떤 성장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 자체가 그다지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뭐 웃거나 울거나 이렇게 감정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시하고 뭔가 일을 처리하고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거에만 집중하는 그런 가정들, 그리고 또 친구도 없고 별로 그렇게 친구랑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혼자 있는 게 훨씬 나아.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 사람들이란 언제든지 바꿔칠 수 있는 물건과도 같아.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 불편해질 뿐이야. 내 마음속은 텅 비어 있어. 나를 자극시키고 흥분시킬 만한 일들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건강한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살려면 감정을 느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성적인 사고만 가지고 살 수가 없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것을 느끼고 표현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정말
자녀들한테 여러분들이 잘 자극을 주셔야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생명력 없이 마치 좀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감정이 살아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이것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감정이 살아나고, 특히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 또 결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자아분열 성격 장애인 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는, 이 치유받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자나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만 이 자아분열 성격 장애가 극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치유가 되지 않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나 자녀들은 이 자아분열 성격 장애인 부모나 이 배우자 때문에 너무 많이 상처를 받죠. 아, 저 사람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언제나 자기 혼자서 하는 것만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은 그 사람으로부터 항상 소외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본인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사랑의 교류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가족들은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을 느끼고 감정이 살아날 수 있게 기도하면서 감정에 좀 집중하시고 열심히 그 감정 살아나는 것을 노력을 하시면 얼마든지 또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감정이 마비된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것이 저도 상담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되었나, 이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계속 그 느낌에 집중하시면 감정이 살아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를 계속 그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만끽을 하게 될 때에 이 자아분열 성격 장애가 극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하지 않지만 일부러 더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